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들이 앞다퉈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상북도가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대기업 임원 출신과 기업 CEO, 금융전문가, 교수 등 35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공동위원장은 이철우 도지사와 이희범 전 산업부 장관, 고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이 맡았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투자유치 자문과 기업 현장 방문, 기업인 관계 구축 등의 활동을 하게 되고요. 경상북도는 신속한 산업단지 제공과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투자유치 100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수도권에 쏠려 있다 보니 인구 역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구시도 그동안 추진했던 로봇과 에너지, 물 등 5대 신산업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마련으로 민선 8개는 국가 균형 발전의 염원 한 발 더 크게 내딛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월 20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외관 나들목에서 금호 분기점 지나서 동대구 분기점까지 큰 어려움 없이 이동하고요. 반대 서울 방향으로 금호 분기점에서 141km 지점부터 2km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동명동호 부근 120km 지점부터 다부터널 125km 지점까지 이동량 증가하면서 속도 더디게 지납니다. 이어서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살펴봅니다. 서울 방향으로 영천 나들목에서 북대구 나들목까지 제속도 내며 지나고요. 대구 포항 고속도로 대구 방향 청통 와촌 18km 지점 인친출로 1차로에서 노면 보수 작업 중입니다. 일대 지나신다면 1차로 피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동북로 복형 고가차도에서 사격중학교 삼거리 방향 정체 이어지고요. 호국로 9구 터널에서 도곡내거리 방향 도곡내거리 20m 못 간 지점과 50m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승용차와 화물차 수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참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흐린 가운데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34도로 체감 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더위는 당분간 지속되겠으니 온열 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27도, 습도는 71%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날마다 최고가 신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름값이 그래도 이 전국에서 이 최저 지역인 이 대구마저 리터당 2,100원 선에 근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8일 기준으로 대구 지역의 휘발유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당 이 휘발유가 2,073원, 또 경유가 2,083원으로 2,100원 선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부가 7월부터 올해 말까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이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인 37%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휘발유는 리터당 37원, 이 경유는 리터당 38원 정도 이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기게 되는데, 이 7월부터는 기름값이 좀 내려갈까? 그 전까지 기름값이 더 올라가지 않아야 이런 인하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부터는 그럼 2,000원 이하가 가능할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요즘 정말
차에 기름 넣기 좀 겁난다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겁나고 같아요. 어디 가기가 겁납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국내 최대 규모의 두꺼비 산란지죠. 그 대구 망월지에서 그 지난 4월 그 수문 개방으로 두꺼비 올챙이가 대부분이 좀 떼죽음 당한 것으로 추정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대구 수산고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이 망월지 두꺼비 산란과 이 서식 환경에 대한 이제 정밀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힌 건데요. 지난 3월 망월지에서 산란한 알이 328만에서 365만여 개로 지금 추정이 됐는데 이 알에서 이제 올챙이가 부화가 됐는데 약 한 달 뒤인 4월 15일부터 망월지 수리개가 수문을 열어서 이 수위가 낮아지자 네. 올챙이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한 1,680마리 정도만 생존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수산고가 이제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조사를 통해서 망월지에서 부화한 두꺼비가 이제 3년 뒤엔 다시 망월지로 알을 낳으러 온다는 점도 확인이 됐는데 앞서 2018년에도 이 망월지 수리기 수문 개방으로 이 유량이 한 30% 이상 감소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이때 이제 3년 뒤가 지난해였거든요. 지난해 알을 낳으려는 성체 두꺼비 이동 개체수가 또 감소한 바가 있었습니다. 수산고는 그래서 올해 올챙이 떼죽음으로 2025년에는 성체 두꺼비 개체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수산고는 이번 조사 보고서를 망월지 일대 생태 보전 사업에 좀 활용하고요. 또 망월지 일대를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문 개방과 관련해서 이제 구청이 또 수사를 요청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수문 개방 관련된 소식을 이 시간에도 몇 번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수산고가 그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번 올챙이 떼죽음과 관련해서 그래서 고의로 이제 수문을 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요. 네. 주주 등으로 이제 구성된 망월지 수리개가 망월지 생태 환경을 보존하려는 구청 측과는 지금 2018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오랜 기간 갈등을 해왔고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로 대구 기록원 건립이 그동안 좀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게 또 이 대구시청 신청사 이 부지와 연동돼 있다 보니까 이 대구시청 신청사를 언제 어떻게 이 추진하느냐에 따라 이 대구 기록원 건립도 함께 이 연결돼 있습니다. 현재 신청사 부지 위치 선정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데 대구 기록원은 신청사 건립 면적 외에 이제 사용 가능한 부지에다가 지을 예정이거든요. 네. 때문에 신청사 부지 용역이 올해 내로 마무리가 돼야 또 이 대구 기록원 설립도 가능해지는데요. 이 대구시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소장 중인 역사 기록물이 7만 건에 달하지만 이걸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 기록 시설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청사와 대구 기록원을 이제 함께 이제 짓기로 한 건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 대구시청 신청사가 옮겨가게 되면 이 시청 부지가 확정이 돼야지 이 나머지 이 기록원이나 다른 부지들도 확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조례 제정까지 2018년에 기록원 필요성 제기 이후에 이루어졌었는데 일단 신청사 용역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올해 내 가능한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가 이 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후보 시절 다른 의견을 냈다가 다시 원래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입장을 밝힌 만큼 올해 안에는 대구시청 신청사 부지도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 신청사 추진이 좀 확정되고 그림이 네. 그려져야 대구 기록원도 이제 함께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대구경북경제과학연구원 설립을 공약을 했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는 이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공공연하게 밝히면서 이 대구 경북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던 대구경북연구원이 연일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역할 정립과 정체성 확보가 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구 경북 연구원 관련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 연구원 뉴스 등을 통해서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네, 명칭 그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로 경제 분야 등 관련한 연구를 벌이는 조직입니다. 여러 정책적 제언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991년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설립한 연구기관입니다. 올해로 창립 31주년을 맞았고요. 네. 지난 3월에는 그 계명대 대명 캠퍼스 동산관으로 청사를 옮겼습니다. 초창기 지역경제연구에서 이 교통과 농업, 도시계획, 조경 등으로 분야가 좀 넓어지면서 정책 연구 보고서, 기업 실태 조사 보고서 등의 연구 결과물만이 좀 아니라 지역 현안과 관련한 학술 회의, 또 수탁 과제 추진을 위한 간담회, 이를 통한 연구 조성 사업, 또 대구 경북의 분기별 경제 동향 분석 등 정기 간행물도 좀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 경북 연구원이 대외 상황 변화로 좀 기로에 지금 서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 수장이 바뀌면서 대구 경북 연구원을 두고도 미묘한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 지역 공약으로 국립 대구 경북 경제과학연구원 설립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이 대구 경북 경제 허브 기관을 만들어서 산업별로 흩어진 지원을 한 곳으로 모으고 연구개발 역량을 획기적으로 좀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경제과학연구원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 대구시는 내년에 사업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이 정부 부처와 협의하는 연구원 설립 구체화에 적극적으로 또 나설 계획인데요. 근데 지금 있는 기관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대경연구원과 경제과학연구원 간의 역할이 좀 중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경제과학연구원의 기능은 정책연구와 이 연구개발, 이 사업화 중개연구로 요약이 되는데 산업동향 분석이나 정책연구 분야에서 이미 이 대경북연구원과 일부 역할이 겹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대구경북연구원의 위상과 정체성 역시 이 상당 부분 좀 빼앗기거나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여기에다가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가 이 산하기관 통폐합을 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이 대구경북연구원의 위상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요인입니다. 오창균 전 대구경북연구원장이 지난 9일에 퇴임을 했지만 신임 원장 선임 문제는 아직까지 잘 드러나고 있지 않는데요. 왜 그런가요? 네, 이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가 이 뚜렷한 의중을 현재까지 드러내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네. 이철우 도지사는 홍준표 당선자와 교감한 뒤에야 신임 원장 선임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당분간은 대경연구원장의 공백 상황은 좀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대구 경북 연구원을 둘러싼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좀 뿌리가 깊은데요. 경북 도의회에서 좀 비판이 많았습니다. 도의회에서 주장이 이런데 그 대구 경북 연구원이 이 대구와 관련된 연구에만 좀 집중을 해서 이 경북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했다면서 이게 예산 삭감과 추경을 통한 복고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짚어보면요. 2010년 12월 도의회가 대경연 운영비 부조금 3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시작점이었는데 당시 도의회에서는 대경연이 이제 후생한 연구 성과가 경북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많다는 지적이 이때 좀 많았고요. 더 나아가서 경북 지역만을 위한 경북 연구원을 만들자는 주장도 이때부터 좀 나왔습니다. 한뿌리 경제 발전을 위한 대구 경북 연구원의 설립 취지에 좀 금이 가기 시작한 건데 이 전액 삭감됐던 30억 원의 운영비가 이듬해 3월 도의회에서 추경을 통해서 되살아나긴 했지만 갈등이 이후에도 좀 반복이 됐습니다. 네. 특히 도청 이전을 앞둔 2013년에는 도의회에서 대경연 분리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는데 이 도의회는 도청이 이전하는 상황에서 대구 경북 연구원이 대구에 있으면 경북과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서 경북만을 연구원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편 겁니다. 2015년과 2016년에도 이 도의회가 운영비를 삭감했다가 추정해서 되살리는 과정이 반복이 됐고요. 그렇군요. 2019년 말 경북도의 대경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연구원 과제의 대구 편정 문제가 이제 대구 경북 분리 문제과 또다시 또 되풀이 돼서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설립한 연구기관인데 이 어떤 활동이나 그런 성과가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도에서는요. 네. 그래서 대통령 공약과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역할 정립과 또 정체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지역 학계에서는 그동안 대구 경북의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좀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지적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구 경북 연구원이 한계도 있었지만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연구가 대구 경북 연구원 말고 생산하는 곳이 있느냐 했을 때 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설립 목적과 취지가 지역개발 과제 및 정책 대안 마련인데 이 역할을 안 했다고 보기에는 좀 이런 측면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예산을 출연해서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 이 지자체가 주로 추진하는 사업 방향에 따라 연구 주제도 이 번번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실제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야기가 이 시장과 도지사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행정통합과 관련된 과제 연구는 이 다른 어떤 연구기관도 할 수 없었고 대구 경북 연구원이 해왔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게 자치단체가 대구 경북 연구원이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하기보다는 좀 그때그때 필요한 사안마다 대구 경북 연구원에 뭔가 역할을 주다 보니 이 상대적으로 이 자율성을 확보한 연구기관으로는 제 기능을 좀 못했다라고 네. 하는 평가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자율성을 좀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것보다 좀 네. 장기적인 연구도 할 수 있도록 네.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 그러면 공약에 따라서 만약에 그 국립 대구 경북 경제과학연구원이 설립이 된다면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연구 실적과 같은 대구 경북 연구원이 겪었던 논란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일단 국립 대구 경북 경제과학연구원 이 용어도 긴데요. 네. 이게 그 기존에 없었던 성격의 기관이다 보니까 좀 낯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 산업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이 국가가 지역을 특정해서 설립하는 사례가 좀 드물다는 건데 이 대구 경북 연구원도 앞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좀 연구를 해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격도 비슷하고 이런 상황에서 좀 역할이 겹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고요. 또 대구 경북 연구원의 지금 연구 실적 편중 논란과 관련해서 일단 경북도 도의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대경연이 행정구역이 대구에 좀 있다 보니까 네. 무게 중심이 대구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대구 경북 연구원 입장은 이렇습니다. 실제 연구 성과를 보면은 좀 그렇지도 않다 이런 해명을 좀 내놓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대경연이 그러면 외부 환경에 좀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석이는 원장 선임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경북도지사가 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게 그 원장 선임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출연하다 보니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임명권을 이 결정권을 갖습니다. 또 이사장을 맡는 건 역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나눠 갖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거든요. 네. 오창균 전 대경연구원장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임명했던 인사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철우 경북도지사 차례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달에 제12대 원장 공모를 진행했고 5명이 진행했지만 모두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지방선거 이후로 선임을 연기했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네. 이 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 이 도지사의 의중에 맞는 인물을 이 선임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재공모를 통해서 7월 또는 뭐 8월에는 이사회에서 새로운 원장을 이 선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네, 임명권을 가지고 갖게 있는 되는 차례입니다. 근데 이렇게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논란의 중심이 되는 연구기관이라면 우수한 인재들이 선뜻 지원하고 남아 있으려고 할까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 대경연이 시도에 출자를 받은 만큼 그 영향에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근데 좀 독립적인 연구를 해야 하는 기관이 지나치게 외부 분위기에 좀 휩쓸리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조례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대경연구원의 기능을 좀 강화하고 힘을 실어주는 이 방향이 무엇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장기적인 과제 연구도 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문의 후속 세대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자를 양성하는 역할도 대구경북연구원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역할 정립과 정체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대경연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8시 50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생 전환기에 있는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청년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청년 리포트입니다. 대구시 청년상담소 강혁주 상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청년 정책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청년 고독사 문제입니다. 흔히 청년이라고 하면 열정, 꿈, 희망, 미래, 청춘 등 단어들과 연관지어 많이 이야기하곤 하는데 기성세대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든지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로 청년들의 성장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단어들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최근 청년 고독사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에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청년 고독사. 청년과 고독사라는 말은 좀 먼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청년이라고 하면 생애에 가장 빛날 때라고도 흔히 말하잖아요. 네, 사실 저만 해도 청년 관련된 일과 청년 상담사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그 심각성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청년 고독사 문제는 실제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또 무관심하다는 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5월 7일 방영된 KBS 프로그램 시사직격은 2019년과 2020년에 발생한 무연고나 고독사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하루 평균 11명이 고독사하고 연령별로는 20대, 30대에 해당하는 청년층이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무연고 사망 인원의 추정에 그칠 뿐입니다. 추정뿐이다. 그만큼 무연고 사망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고독사의 개념 그리고 기준, 통계 자료를 찾기 어려운 현재 상황이 무관심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고독사의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지 않아 고독사의 범주가 애매하고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의 사이트를 찾아봐도 고독사와 관련된 통계 자료가 없어 현황마저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고독사의 현황을 무연고 사망자의 수로 추정하고 있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청년 이꼴 생산성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년의 고립이나 고독사 문제가 증가한다는 것은 분명 사회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이유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네, 고독사 전에는 고독생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 고독사의 큰 원인은 1인 가구의 증가일 텐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614만으로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인 셈입니다. 네. 2030 청년들의 높은 1인 가구 비중은 청년들이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경험을 쌓기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의 우울증, 외로움 그리고 무기력감을 만들어내는 환경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렇게 심리적으로 고립된 환경은 청년들의 외로움을 증폭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사회생활을 좀 활발하게 하면 좀 외로움과 무력감이 크게 덜할 텐데 취업도 또 어려운 게 한 원인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청년 실업은 청년 고독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25세에서 35세 가운데 취업해 본 적이 없는 청년이 2019년은 23만 1천 명이었고 네. 2020년에는 2019년보다 높은 5만 6천 명이 증가해 28만 7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기존에도 높았던 실업률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구직 기회를 얻기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일자리 상황은 이로 인한 경제적 빈곤을 만들어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유발할 수 있고 삶에 대한 열정이나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이 청년들의 고립이나 사회 단절이 참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나 대구시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대응책이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된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실제로 노년층의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AI 인공지능 돌봄이 어르신의 안부 묻는 우유 배달, 좋은 날 영양죽 배달 사업, 반려동식물 지원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그 대상을 확대하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1인 가구 안부 확인 서비스, 1인 가구 한 끼 밥상, 꿈꾸는 음악 학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관련된 제도들은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고독사라는 극단적인 상황 전에 고독생이라는 삶이 있듯 청년들의 심리적 고립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 차단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정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근처 일본만 하더라도 지난 2월 고립 대책을 담당한 정부의 부처와 장관직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을 담당할 장관이나 정부 부처를 신설했고요.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두 나라 모두 고독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고독사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 더 관심을 보여야겠죠? 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4월 1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규정해 국가적인 차원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청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고독사 문제인데 이제는 청년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독사라는 극단적인 상황 전에 고독생이라는 삶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률과 복지 시스템 무엇보다도 주변의 관심을 통해 고립으로부터 단절과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독사와 고독생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대구시 청년상담소 강혁주 상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오늘 흐린 가운데 오후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5에서 30mm 정도고요. 낮 기온은 26도에서 34도 분포로 무더위가 오늘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지금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